미국의 유튜버 라이언이라고 있는데 작년 매출 3천억 넘었대요. 7살, 8살짜리가 NFT로 그림 그려서 올렸는데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면 걔는 이제 그 돈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중앙의 권력이나 자본의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전 인류가 열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신문명으로의 가이드 늘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최재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포노세피엔스 책이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죠? 2019년이니까 이제 3년 됐습니다. 아, 3년. 네. 되게 감사한 게 사실 그 덕분에 2019년 포노사피엔스 그래도 어쨌든 디지털 세계로 안내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것도 지역까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딴 데 아니고 여기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시면서 네. 그래도 이 안으로 입문한 사람들이 그 기초 지식을 갖고 코로나를 견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제가 교수님 뵙고 그 디지털 문명으로 빠르게 넘어왔고 네. 그래서 MKTV가 MKYU가 되고 이런 걸 겪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교수님께. 얘기를 듣고 정말 실천을 잘하시고 네, 정말, 가장 잘 성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김미경 학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교수님 그 성균관대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네. 거의 제자야. 늙은 제자. 아유. 동갑내기 제자. 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갑내기 제자.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책이 나오셨지만 또 요번에는 사실 포노사피엔스 이후에 네. 격변이 흘러갔어요. 그 2년간의 사건을 조금만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네. 코로나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이제 심지어 뉴 노멀이라고 부르죠. 네, 네. 예, 뉴 노멀의 본질이 뭔가 봤더니 전부 감염이 무서워 그래서 디지털로 다 옮겨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교육도 하고 비대면으로 근무도 하고 맞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랬는데 이제 그런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격리되고 비대면 디지털 세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 노멀이 디지털로 대전환을 갖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네. 디지털 문명을 활용하고 포노사피엔스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게 진짜 필요해진 거예요. 이게 또 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 전반으로는 디지털 양극화라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힘들어지는 사회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일상만 힘들어지면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의 일상에 옮겨간다는 건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도 갖고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도 더 이상 길에서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음식도 전화하면 안 받아줘요. 안 전화로 받아줘요. 앱으로 하라 그러고 네. 또 어디 전화하면 또 뭐라 하지 알아요? 저희는 쿠팡 이츠만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베비는 안 쓴다고 또 쿠팡 이츠를 하래.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익숙하게 같이 대응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밥도 시켜 먹고 택시도 타고 뭐 교육도 받고 이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일상에 옮겨갔다는 건 소비자들이 옮겨갔다는 건 돈이 다 옮겨갔다는 거고 기업은 소비자가 옮겨간 곳에서만 편리성을 투자하지 맞습니다. 돈이 없는 곳에서는 편리성을 투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낙후된 데는 더 낙후되고 그렇죠. 발전하는 데는 더 발전되고 맞습니다. 참나. 그게 디지털 양극화의 본질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양극화의 본질에서 제가 바라본 건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최지붕의 메타버스 이야기는 요 사회도 적응 못해서 허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카카오 택시도 적응 못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또 한 번 세상에 코로나 2년 동안 이 기업들이 준비해 놓은 세상 우리가 그렇죠. 준비해 놓은 세상에 또 딴 데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참 귀신 한장할 노릇이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대륙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그래서 네네. 쇼핑도 디지털 신대륙 상상의 공간에서 하고요. 그쵸. 배달도 음식도 식당이 상상의 공간에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갖다 줘. 네. 또 방송도 유튜브가 이제 대세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표준이 돼버렸으면 방송국이 어디 있지? 없어요. 없어. 누구나 찍어서 올리고 누구나
그걸 내 폰으로 내려받아서 보고 그렇죠. 이 디지털 신대륙이 막 확장하고 있었는데 이 G세대가 등장하면서요. 네네. 디지털 능력이 더 뛰어나시잖아요. D세대가 어느 세대죠? 1995년 또는 7년 이후 태생으로 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입니다. 아, 얘네 2살 때 포켓몬빵 나왔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를 갖고 노는데 이게 어릴 때 학습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더 고도화된 디지털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거의 몸에 신고 태어난 거랑 똑같아. 그렇죠. 태어나자마자부터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줬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예를 들어 SNS를 한다 그러면 인스타를 가지고 우리 사진 찍어 올리고 뭐 먹은 거 올리고 막 이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얘들은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 대신하는 캐릭터들로 들어가서 놀자.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네. 네, 노블록스 뭐. 그게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예요. 아,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 해보니까 더 재밌네. 사람 얼굴 나오는 건 좀 쑥스럽고 뭐 또 되게 자기가 그런 거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렇지. 보통은 익명성을 갖고 오케이.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만나니까 네. 더 재밌는 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교수님 여기서 제가 하나 본 거를 말씀드리면 네. 디지털 강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프라인 샤이들이 디지털 강자인 애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사람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막 이런 거 못해. 근데 막 그래서 막 야금야금 디지털 그러니까 오프라인 샤이들이 디지털 강자인 애들이 맞아요. 나타나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 인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수업을 해도요. 그냥 자 질문 그럼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 채팅으로 올려 그러면 뭐 질문이 막 올라와요. 이게 완전히 어나더 느끼시죠? 월드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나는 디지털 세계에서 훨씬 더 이게 재밌어 하는 그치. 친구들이 우리가 과거에 있던 늘 익숙하던 디지털 공간을 네.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방향성은 그들이 더 편리한 대로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자꾸 변화시키는 거죠. 거기 따라가야 돼요. 걔네만 가라 그러고 우리는 안 가면 안 되나? 그러면 이제 비슷한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유, 유튜브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똑같은 거죠. 아이고, 나는 앱 안 쓸 거야. 우리 동네에 식당 가니까 좋더만. 그러면 배달 안 시켜 먹고 그러다가 보면 또 나중에 뭐 코로나 같은 거 왔을 때 뭐 점점 가게들 없어지죠. 예. 학교도 그렇잖아요. 애들은 절대 그런 거 유튜브 뭐 보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수업을 다 그걸로 해야 되고 그렇지. 거기에 좋은 콘텐츠가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는 또 적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대세가 바뀌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준 인류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나 그 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표준 인류라는 말. 예. 그러니까 바뀌어 이게. 호모 사피엔스가 이미 택시도 이걸로 타고 쇼핑도 이걸로 하고 네. 뭐 여행 갈 때도 이걸로 예약하고 다 그렇게 네. 바뀌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인류가 표준 인류는 이걸 잘 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표준 인류가 오프라인 강자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강자가 표준 인류가 되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은행 지점 좀 없애지 마세요. 그러는 게 사실 옛날에는 아이고 그 있었던 건데 없애면 안 되지 그랬지만 그렇지. 지금은 아유 그거 폰으로 하면 배우면 금방일 텐데 뭐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내가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소수와 다수의 문제에서 빈부격차도 갈라지고 엄청난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소수와 다수. 이 디지털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류의 선택에 대해서 네, 네, 끊임없이 이제 우리도 관찰하고 아하.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신세계를 우리도 네. 같이 탐험하자. 아하. 이게 사실은 그 경계에 사는 사람들 네. 우리가 참 억울하긴 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평생 잘 살았잖아. 우리 예. 죽었어 아주 그냥.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너무 잘 살았는데 야 이거 갑자기 디지털 세계가 왔는데 익숙하지 않은 건데 배워야 하니까 네. 사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죠. 네. 참 여기 그래서 이 책이 보면은 요번에 교수님이 적절한테 잘 쓰신 게 항상 교수님은 교수님 같지가 않으세요. 왜? 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전문적으로 되게 어렵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그렇죠. 네. 교수님은 막
그 육지와 바다에서 둘 다 용이해. 학교에서는 어렵게 가르치고 학생들을 막 아카데미카 가르치지만 막 이렇게 딱 일반인을 봐서는 바로 일반인의 톤으로 싹 박해서 자, 딴 거 아니고 휴대폰이에요. 요게 대표적 IoT거든요. 요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메타버스를 네. 또 자, 메타버스 어렵지 않아요.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또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차를 네, 네. 쭉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이 표준 인류가 표준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떨 것이냐. 결국 표준 인류라는 건 다수가 글로 간다는 건데 그렇죠. 아직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에게 되게 쉽게 어떤 세상이 펼쳐지므로 이래야 된다라는 그 감정적인 연관을 시켜준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연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죠. 연관이 돼야 할까 말까잖아. 공감이 돼야 갈 그렇지. 테니까. 네.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고 문명 대전환기에 우리가 어떻게 인류 우리 한국의 운명이 엇갈렸는지부터 온갖 걸 갖다가 정말 설득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챕터 1을 읽어보시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내가 이제 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왜 펼쳐지는지를 메타버스, 크립토, NFT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한다라는 얘기로 또 한 번 설득을 해주십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자, 사실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공부 어렵잖아요. 하기 그렇죠, 싫잖아요. 그렇죠. 돈 안 되는데 누가 공부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주식 공부해요? 그렇죠. 옆집이 주식에 걔가 돈 벌었다니까 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부동산 공부 왜 해? 걔가 2배 벌었대.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메타버스 쪽도 2배야 그러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어떤 기회가 있는 건가요? 항상 그 문명이 크게 바뀔 때 네, 어느 쪽에서는 위기가 오지만 어느 쪽은 기회가 오죠. 맞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보면 옛날에 한번 그 기회가 왔던 게 네, 뭐 왜 유튜브 나오고 우버 나오고 에어비앤비 나오고 넷플릭스 나오고 막 한때 10년 전쯤. 예, 그때 MS, 구글, 애플 다니던 젊은 친구들이요 우르르 나가서 창업을 해서 만든 게 그거예요. 역사 히스토리를 보면. 근데 이번이 그래요. 그래. 예, 나도, 나도 그거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MS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쟤도 또 나갔니? 쟤도 또 나갔니?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기업들조차 메타버스에 크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맞아, 엄청 투자해요. 그럼 자본이 들어가고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가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 10년 전, 약 2010년에 그런 일이 주로 이제 번지기 시작했는데 네, 네, 지금 한 10년 넘어가니까 또 그런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물론 그때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망했죠. 그랬죠. 예.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기회라는 건 되게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또 성장을 이룰 거지만 네, 반면 또 거기에 위험 요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야, 얘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뭐 거죠. 그럼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 손해를 볼 수도 손해를 있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근데 요번은 전에랑 다른 게 전에는 왜 되게 주도적이었잖아요. 중앙집권 스타일의 사업이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검색을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해, 소셜을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해. 그래서 이 숫자 100만이냐 200만이냐 누가 내 앱을 더 많이 다운받았어가 그걸 결정하는 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요즘엔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른 것 같아요. 판 까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물론 옛날에도 이해하기 쉬웠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도 다 된 다음에 들어가냐고 겨우 사진 하나 들고 들어갔지만 우리는 요번에도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보면 뭐 크립토씬에서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물론 그래서 손해 본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막 이 좌충우돌 세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이들이 젊은이들이 또 가려고 하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확실한 게 네. 이제 탈중앙화. 예, 그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게 네. 계속 흐름이 그래요. 아하. 우리가 웹 1.0 그때 이제 우리가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지식을 얻고 네.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포털에서부터 얻는 게 웹 1.0의 시대였다면 네, 네. 2.0이 딱 유튜브 시대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도 콘텐츠를 제공해서 우리도 돈 벌어. 어허. 예, 조회수 나오면 돈 줄게. 플랫폼 그렇죠. 비즈니스죠, 예, 그죠? 아마존도 그렇죠. 그렇죠. 다들 와, 우리 가게 어허. 내고 거기서 돈 벌어. 오케이.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돈을 버는 거죠. 쿠팡도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쿠팡도 정확히 2.0 시대의 어떤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트럭 보면은 왜 그 뭐지 차 지입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치? 지입하고 들어가서 다 같이 플랫폼 안을 맞아요.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유저들을 데려올 테니 넌 여기서 돈 벌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판. 판만 깔아주는 거죠. 오케이. 근데 3.0이 되는 이유가 야, 이걸 해보니까 아니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고 광고비 너네 많이 버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거 깨달은 게 신기해 사람들이. 그게 자연스럽게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MKY가 아주 좋은 사례라서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맨날 유튜브 방송만 해. 아무것도 딴 건 안 해.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야, 대학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오게 해가지고 네. 유료 콘텐츠화 시켜서 그걸 한다 그러면 맨날 무슨 영상 올렸는데 100만 뷰 나봤자 나한테 오는 거 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야, 이렇게 해서 좋은 콘텐츠를 어떻게 잘 알아요? 유튜브도 안 해보고. 유료화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 팬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거대한 사업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팬덤 베이스 OTT 서비스가 뜨는구나. 맞습니다. 유튜브 다음이 팬덤 베이스 OTT야.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데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예. 네네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브랜드가 돼서 네. 거기서 어떤 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메타버스예요. 오케이. 예. 아. 메타버스를 우리가 맨날 노는 공간으로만 보지만 사실은 저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보는데 아. 이 팬덤이 오케이. 꼭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예. 뭐 유명한 그 유튜버 같은 경우 보면은 전 세계에 나의 팬들이 있어. 그렇지. 그럼 국가간 경계가 없잖아요. 관계 없지. 근데 결제를 받아야 되네. 결제를 받아야 예, 돼. 결제를 받아야 되죠. 그 원하나 달러냐, 뭐 페이팔로 받을래, 어, 뭐 카드 뭐, 받을래 헷갈리지. 다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파. 이미 우리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암호화폐. 이게 그래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아라.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오케이. 게임은 이미 그렇게 하고 하고 있지. 있잖아요. 게임이. 전 세계 애들이 막 들어와서 하는데 게임 머니 네. 막 생기고 막 이러는 게 화폐로 그게 통용이 될 만큼. 야, 근데 꼭 그게 그 게임 안에서만 쓸 게 아니라 우리 전체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자. 그럼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국경 없는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요. 금융. 그다음 야 디지털 아이템도 한번 팔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그죠? 네네네. 야 그럼 일단 시각적으로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회화니까. 그렇죠. NFT라는 걸 만들어 갖고 국경 없이 이거 거래해 보자. 그렇죠. 그랬더니 NFT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게 자기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증명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같으면 자기 등기 권리증. 근데 국가가 없어.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등록하고 거래를 할 때는 요거 거래하려면 크립토 마켓에서 네. 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가지고 거래하자.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계약 조건이 들어가는 그 항목이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좋다.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생한 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디지털 아이템도 거래하고 오케이. 뭐 게임 아이템도 거래하고 사진도 거래하고 회화도 거래하고 야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서 예를 들어 MKY처럼 되게 큰 팬덤이 생기면 요 세상에선 우리끼리 거래하면서 시장을 만들 수 있겠네가 쫙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가능하죠. 이미 우리 NKY에서 그게 가능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밌게도 네. NKY 학생들 중에서 잘 배운 학생들이 이미 2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지 높아요. 물좀 높죠. 그러니까 안 높은 사람에게 NFT 기본 개념을 가르친다든지 가상화폐 지갑 만드는 걸 가르친다든지 아니 메타버스 입문을 가르친다든지 이미 선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티즌 코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티즌 코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받고 서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경제 생태계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코인베이스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빠르게 개인 간 거래가 되면 사실은 탈중앙화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NKYU가 하나의 국가처럼 디지털 국가처럼 그러니까 막 가치 국가죠. 가치에 합의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기에 GDP가 생기겠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NKYU 네. 들어오면 돈 벌어라는 GDP가 생기겠더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엄청 재밌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전 분야로 다 그렇게 다 돼가고 전 있는 거죠. 야,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지면 전 분야, 의식주 전 분야에서 이런 개념들이 메타버스의 경제 생태계 개념이 쫙 퍼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는 이 생태계만큼 그것도 만들어지면 먹고 사는 방법이 엄청 달라지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한 만큼 돈 벌고 살겠네. 그렇죠. 참나.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네, 그래 네. 우린 국경이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가상의 국가에서 서로 가상의 화폐로 물건을 거래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 물건마다 NFT라는 걸 등록해 가지고 이건 언제든지 뭐 너의 것이라는 것도 입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위에서 경쟁하고 막 하는 것도 지금 엄청 치열하잖아요. 치열하죠. 예. 근데 우리가 디지털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선거의 크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야 가만히 있어봐. SNS로 성공한 사람, 뭐 앱으로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의 생태계가 또 하나 커지네. 네. 이런 기회가 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 그 메타버스의 세계관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왜 세계 5대 기업이 거기다 투자를 했느냐? 자꾸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배우기 어렵다 그러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점점 줄고 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반면 애들은요 갈수록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려서부터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야, 난 이런 것도 해볼 거야. 저런 것도 해볼 거야. 실패도 하겠지만 결국 거기서 많은 큰 성공을 거둬서 과거에 뭐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거뒀던 또 한 번의 성공을 그렇죠. 요 새로운 세계에서 또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공부할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전 이 책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가 딱 들어오는 게 이렇게 그 옛날 역사부터 쭉 짚어주면서 이해를 시키니까 이 세상은 기술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해결을 했을 뿐이구나, 기술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웹 1.0 때 완전히 중앙집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돈 벌고 싶어 하는 게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플랫폼에서 벌어보니까 이거 뭐 중간 수수료 너무 많이 뛰고 뭐 정보도 지네가 다 갖고 이거 뭐야 이거 불공정한데 그 사람들은 좀 더 욕망이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세상을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그래서 일부가 기술 좋은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맞습니다. 만드는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는 세상. 네, 맞습니다. 참나. 저는 미술 시장도 좀 그런 측면에서 보죠. 네. 우리가 애가 미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옛날에 말렸어 네. 그래서 말렸어. 다 맞아요. 집 가난하면 너 재능이 있어도 안 돼. 근데 이번에 보면 10대 작가나 뭐 7살, 8살짜리가 NFT로 그림 그려서 올렸는데 막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면 걔는 이제 그 돈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맞아. 계속 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중앙의 권력이나 자본의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그거를 당연히 전 인류가 열광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세대가 열광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세대가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요새 불쌍하다 그러는데 그 젊은 애들이 열광해. 그래서 새로운 그래서 세계. 열광하는 거예요. 원래 신대륙은 이렇게 절실한 사람이 떠나게 돼 있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뤄내는 세계가 표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서 제가 되게 교수님도 여기서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해 나가는 것 중에 이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키워드가 일단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돈 버는 나이가
꼭 우리는 옛날에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정해져 있잖아요. 24살에 대학 나와. 네. 그때부터 언제 취업해. 네. 그리고 또 직급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돈 버는 나이도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서 훅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죠. 처음 돈 버는 나이가. 네. 아무 때나 벌 수 있어요. 그렇죠. 와, 아니 그 유튜버 중에 키스 유튜버들은 맞아요. 그냥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웠던 게 그 보람이 때도 맞아. 그렇게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람이보다 한 살 많았던 미국의 유튜버 라이언이라고 있는데 걔 이번에 그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작년 매출 3천억 넘었대요. KBS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리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뭐든지 애들 하고 싶다면 야,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러 가라고. 엄마 저 유튜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해. 엄마 저 운동하고 싶어. 대학을 졸업하고 해. 이게 대학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오프라인 세상의 학력 자체를 그대로 디지털에서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교수님 그 얘기 좀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어때요? 어? 아니 지금 보면 이 디지털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이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이 네. 학교에서가 아니라 어. 전부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막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 어디서 배웠니? 이러면 유튜브요. 아 그리고요 형아들이 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커뮤니티. 아니 이더리움 만든 그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친구도 자기가 원래는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갖고 그 과학 올림피아드 우리 과학고 애들 다 하는 다 거잖아요. 하는 거, 준비하다가 응.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빠져갖고 그러니까 네. 자기 부모님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아하. 두 분 다. 네네. 나 뭐 하면 좋아요 아빠? 그랬더니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비트코인 공부 계속해라. 그 15살 때예요. 야 이놈아 그거 사기요. 하지 마. 야 우리 이걸 안 했단 말이야? 어. 야 그래서 멋진데. 그래서 걔가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거죠. 그 대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요. 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졌고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된 거예요. 참나. 걔가 지난 그 4월에 타임즈 표지 모델이 됐잖아요. 진짜. 아니 진짜 난 그 부모가 대단하다. 그렇죠. 그 당시 아무도 몰랐던 그런 개념한테 야 우리 아들이 화폐를 만들어 너 미쳤니 너 잡혀가 너 뭐 이럴 만하지 않아 너 그 사기요 큰일 나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너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그렇죠. 역시 그런데 그 이더리움이 벌써 시가총액 400조가 넘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 탈중앙화라는 게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죠? 대표적인 중앙화가 학교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화된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게 학벌이에요. 그렇지 그게 그 판에서 짜야 지금 네. 제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였고 맞아. 그렇게 지난 한 거의 100년간 100년. 한 번도 그 단단한 구조가 흔들린 적이 그래, 없는데 없죠. 사실은 디지털 문명이 오면서 그게 많이 깨진 거죠. 왜? 유명한 사람들 보면 학교 다니다 그만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디지털 그렇죠? 쪽에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창업을 한 게 아니네.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나라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인재의 중요한 기준이 아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인재의 기준도 탈중앙화 되겠다. 그러니까 게임 업계는 이미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그때부터 게임 코딩했던 친구들이 지금 막 억대 연봉 받으면서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그러면 학교는 다 무너지고 다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중앙화된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또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서 필요한 인재들은 스스로 셀프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커뮤니티를 찾아가고 지식을 흡수하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까 교수님이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룬 표준 인류의 개념이 아이들만이 아니고 20대, 30대만이 아니고 40, 50대 부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네. 이 판에 들어가서 막 돈을 벌고 뭐 하진 않더라도 이 판을 전체를 이해하고 거기 시리즈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티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인문서로서 되게 중요한 거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선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해봐라.
우리 시대에 사는데요. 내가 살아왔던 조선이 끝났대. 그리고 대한제국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막 머리 자르라 그러고 막 복장도 전부 바꾸라 그러고 애들 학교 보내라 그러고. 그때 한번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느닷없이 판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거에 만약 거부한 사람들과 그 시대에 빨리 그럼 이 새로운 신학문을 공부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거기서 답을 찾자는 거죠.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두운 미래를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이게 판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수님 보면은 뭐 메타버스, 크립토, NFT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논의가 찬반이라고 해야 될까? 혹은 된다 안 된다라는 뭐 명암도 분명하고 네. 또 여기서 피해보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공부 덜 하고 들어가서 대충 돈만 벌려고 하다 보면은 피해보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네. 이 메타버스 크립토 NFT가 좀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당연합니다. 많이 걸릴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초기에 내가 거기서 역량을 키우고 네. 능력을 좀 쌓아두는 건 되게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그 구인하는 앱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럼 NFT나 메타버스 관련 전문 인력 뽑는 게 엄청 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광고 회사에서 NFT, TF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 해달라 그러니까. 다 해달라고 예. 기업마다. 뭐 코카콜라도 하겠다. 뭐 맞아. 이미 했어요. 다들 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도 한다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외국계 대기업이 다 한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광고 요청을 막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가 점점 커지고 커지죠. 그러면서 이거를 활용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심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량을 쌓아두면 일자리 기회가 많겠다. 많아지는 거죠. 특히 자기가 뭔가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요거 아이디어 요렇게 해서 싹 하면 좋겠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네. 디지털의 특징이요. 누군가가 써줘야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애들이 아무리 디지털 잘 쓴다 그래도요. 너무 복잡하고 막 되게 이거 하는데 진짜 막 어렵고 그러면 안 들어온다. 안 사지 사람들이 예. 그거를 쓰질 근데 않죠. 그래서 쉽게 만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내가 폰을 잘 쓰기만 하면 네.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배우게 된다는 게 QR코드 사람들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국이 다 썼는데 아우 그거 어렵다 못하겠더라 이러더니 뭐려 그냥 갖다가 들이대면 되는데 카메라 아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데 안 쓰다가 코로나 딱 보니까 다 쓰잖아요. 다 쓰잖아요. 전부 가가지고 이렇게 식당만 가면 이렇게 그게 우리가 자기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쉽다는 맞습니다. 걸. 네. 디지털은 진짜 써보면 너무 쉽다. 이걸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파트가, 챕터가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네. 챕터로 되어 있잖아요. 5개 챕터에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신인류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설득하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의 인류가 어느 길로 가게 되는지 그 관문을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네. 거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금 나온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나온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저기 메타버스, NFT, 크립토, 그 다음에 이 인류가 들어가서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 맞습니다. 이렇게 쭉 네. 여기서 이제 다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대충 이제 눈팅만 한 거야. 말하자면 웹 3.0 뭐야? 장난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용어가? 웹 3.0은 듣는 즉시 무슨 거대한 디지털 무슨 이만한 컴퓨터 보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손도 안 댔어. 메타버스는 뭐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지 장난 뭐 제페토 무슨 뭐 옷 만들고 뛰고까지 게 뭐요?
또 NFT 그러면 뭐 NFT 저거 막 그러다 말겠지. 크립토 그러면 야 그 이상한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뭐 누가 뭐 몇백억을 벌었다가 다 뻥이야 뭐 이랬던 사람들을 위하여 나온 책이라고 생각이 뭐, 들어요. 맞습니다. 그냥 실제. 억지로 이렇게 째려보고 외면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거 읽으면 설득이 될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됐어. 그럼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어.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교수님이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인이 어떻게 공부해서 이 문명을 이해하고 여기 시티즌이 돼서 뒤처지지 않고 돈도 벌고 네. 여기에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네. 좋은 컨텐츠를 학습하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공부를 한다. 네. NFT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3만 명이 그 돈을 내고 그거를 사? 네.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3만 명이 딱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NFT 커뮤니티에 내가 일원이 됐어.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맨날 거기 가서 서로 소통하고 그쵸. 얘기하고 그러는데 NFT가 안 된다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내가 사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꼰대가 없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는. 아하.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 갖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그게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용광로 같은 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면 확신을 갖고 배우고 싶다면 네. 일단 해봐야 되는 거야. 피부로 체험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안 될 거야. 이게 문제가 많아. 그 얘기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선물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주식 가격을 딱 맞추면 돈이 딱 들어와. 이게 도박이 아닌가요? 도박이라고 봐야 될까?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봐야 될까? 자,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파생상품 뭐 이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진짜 아주 옛날식의 사고로 보면 그것도 야 그거 맞추기 게임 아니야. 그러니까 도박의 일종이야. 막 네. 이러는데 네. 실제로는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주식시장 뭐 그런 거 당연한 거지. 그럼 상식이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너무 강한 잣대를 대고 저게 도박이다 뭐 이렇게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그런 게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질 못하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변화를 자기의 관점이 어딘지는 아무래도 좋아요. 나는 좀 부정적이야, 나는 긍정적이야. 그렇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려면 좋은 컨텐츠를 많이 찾아서 아하. 학습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아.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난 30분은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공부할 거야. 네. 또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서도 왜 NFT에 관심이 많냐면 네. 요새는 대부분 그걸 이제 ESG에도 많이 활용을 해요. 사회적 기업. 네. 예를 들어서 가만있어 봐. 내가 피자집 사장님이야. 브랜드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많아. 근데 신상품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상품이 나오면 막 댓글도 달아주고 좀 이렇게 열광해 주는 사람이 그치, 있어야 될 있어야지.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NFT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 10,000명을 모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추첨해가지고 1,000명한테 신상품 개발했어요. 와서 시식해보세요. 그러고 보내줘요. 그리고 거기서 투표하세요. 그 다오라는 데서 투표되잖아요. 투표하죠. 투표해서 정해가지고 그걸 신상품을 내보내. 오케이. 그러면 이 10,000명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와 저거 내가 먹어봐서 진짜 맛있었고 투표해서 결정한 거야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릴 거고 그 댓글이 또 거대한 팬덤을 만드는 거죠. 이 NFT가 묘하게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요. 예, 투명하게 경영하고 투명하게 결정하고 그 사업의 성과도 또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팔린 상품에서 여러분한테 뭐 피자 수익으로 피자 10판씩 다 쏩니다. 쏜다. 막 이런 거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적 상상력을 가져야 네. 그런 사업 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치킨은 되게 복잡한 층위 설계는 아니거든요. 되게 간단한 설계인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면 뭐 거버넌스라든지 블록체인 생태계, 탈중앙화적 사고, 다우적 사고 이런 게 다 총체적으로 스며들어가서 쉽게 사람들한테 그 커뮤니케이션 한 거거든요.
나는 이런 면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고. 맞아요. 아, 예, 그래서 되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뇌 구조가 오케이. 지식을 막 흡수해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새로운 걸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 학생님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벌써 NFT로 뭐 하는지 벌써 구상이 서 계시더라고요. 예, 있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NFT를 가르치느라고 공부를 해보고 예.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편집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 지식의 편집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에 네. 도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NFT는 정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아, 이해해야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근데 뭐 마케팅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도 마케팅 다 해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옛날처럼 왜 그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광고비를 완창 페이스북 같은 광고비 500만 원, 1000만 원 태우면서 하는 광고가 아니라 이 돈을 누구한테 준다? 개인한테 주는 맞아요. 거죠. 오히려 예. 광고의 개념이 달라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조건 좋은 컨텐츠를 만나라.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거, 이제 공부했어. 네. 좀 이해했어. 그러면. 네. 자, 이 시장을 도전하려면 제일 네. 필요한 게 팬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팬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좋은 경험을 디자인해야 돼요. 어려워. 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재밌는 일이죠. 그렇죠. 결국은 좋은 경험을 갖게 된 이 새로운 디지털 세대들이요. 네. 다른 사람한테 계속 추천을 해요. 이게 이제 팬덤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통해서 야 나는 그거 들었더니 해서 돈도 벌고 또 나 커리어도 되게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오면 이제 좋은 강력한 팬덤이 생기는데 그 근간에 필요한 네. 게 바로 휴머니티라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탈중앙화가 됐다는 건 모든 사람이 권력자가 됐다는 뜻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네. 선택할 수 있어. 맞아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 그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체험한 겁니다. 네. 유튜버도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는 거고 조회수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거나 인간답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굉장히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 오케이. 그 사람을 확 하고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되었던 또는 개인이 되었던 앞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공부해야 될 게 인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휴머니티, 예술, 뭐 대중문화, 인문학 이거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기초에는 이제 휴머니티가 있어야 돼. 그냥 배려하고 따뜻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좋은 인성. 그래서 많이 기부하는 문화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디지털에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서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사실 조금만 불편해도 떠나가는 게 디지털이에요. 예. 야,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려면 뭐 좀 까세요. 공인인증서 꼭 해야 돼요. 안 가. 근데 와 별것도 아닌데 심플하게 해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찾아오게 되죠. 이게 디지털 문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근데 깨달으려면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맞아. 과거에 중앙 권력에서 야 TV로 광고 200억 때려 그러면 이만큼 매출 나와. 그런 시대가 끝났잖아요. 수도꼭지 마케팅 쓰는 대로 나와. 쓰는 대로 나와. 돈을 쓰는 대로 나와. 그랬죠. 근데 요즘 뭐 G세대는 MZ세대는 거의 TV를 안 보니까 안 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성공할 수 있다. 흩어져 있는 개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주고 합의를 끌어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맞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편리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죠. 심리 요인을 잘 분석해서 배치하고 네, 재밌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00명의 찐팬만 있어도 먹고 산다는 먹고 얘기가 산다? 그래서 나온 그래서 거야.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거야. 그게- 왜냐하면 1000명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나 웹 3.0이라는 네, 네. 철학이 확산될 수 있는 건 아하. 바로 그렇게 인류가 변화하면서 권력이 분산되고 그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맞다. 예, 계속 그렇게 진화하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그 중앙 권력 몇몇 사람만 돈 버는 것보다 모두가 기회가 있는 이 세상에 왜 열광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열광하면 무조건 속도 내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속도 나게 생겼네. 네. 여러분 빨리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속도 나게 생겼는데요. 거의 모든 시장이 그렇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제가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웹툰 시장인데 아, 맞아. 15만 명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같으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이다. 그죠? 그 옛날 같으면 야 그거 밥 굶어 하지 마. 예. 대표적으로 굶었어, 거기가. 옛날에 그죠? 또 작가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 마. 예, 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중앙에 끊임없이 아부해야 돼. 그렇지. 착취당하면서도. 맞아. 근데 왜 지금 웹툰에서는 15만 명이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안 봐. 그래서 그러면 빨리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치. 해보다가. 근데 나는 재능이 있어. 그랬더니 막 뷰수가 올라가고 와 최고의 작가가 돼. 그러면 누구한테 월급 받을 거 없어. 독자가 그렇지. 직접 주잖아. 돈을. 직접 주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의 시스템이 페어, 오케이. 공정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꿈꾸던 걸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정당한 구조에 의해서 평가받는 거니까 네네네. 내가 중앙에다가 뭐 이렇게 아부하고 연출 있고 백 있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어서 아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그게 시장이 생태계가 커져버려요. 그래요. 작년에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작가가 조회수만으로 124억을 받았답니다. 다른 IP로는 얼마나 벌었겠어. 영화로 가고 드라마로 가고 네, 그거 게임으로 얼마나 가고. 많았어요. 어마어마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커지는 거죠. 결국 좋아. 탈중앙화된 디지털 생태계가 인류가 훨씬 더 좋아하는 경쟁의 시스템이고 네, 네. 성공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계라서 앞으로 그래 이거만 비교해 보자. 옛날에 만화였던 세계관하고 지금의 웹툰 세계관 다르지. 다르죠. 완전 그게 다르지. 메타버스에 무슨 얘기냐? 오케이.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메타버스지. 인종 그렇죠. 그것도 없고 화폐도 그죠? 화폐도 이제 달라지고 그렇죠. 국경이 없고. 그다음 그게 딱 되고 나니까 그 웹툰으로 크게 히트하고 나니까 바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만들자 그래서 그렇지. 퍼뜨리죠. 그리고 이제 뭐 각 모든 언어로 AI로 싹싹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제 뭐 언어적 장벽도 사라지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정말 뭐라 그러냐 저 정말 진심으로 내가 2030 메타버스 피플들 응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5, 60대 막 그 뭐 아파트 못 가진 거 갖고 서러워하지 말고 그냥 딴 가서 돈 벌어. 어차피 부모들은 맞아요. 아파트값 떨어져서 네네. 괴로워할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건 5, 60대나 70대 뭐 어쨌든 50대 이상도 그럼요. 내 아이가 사는 판이고 나도 여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20, 30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기를 내 경제 생태계로 끌어안아서 내가 빨리 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는 좀 작년에 코로나 2년 동안 좀 머뭇머뭇 다 했다면 그냥 밥 시켜 먹고 택시 타는 거 중수업 같은 거에 적응하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눈 딱 크게 뜨고 정신 차리고 방향 바꿔야겠네요. 우리가요 이런 것이 등장했을 때 계속 네. 규제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대한민국이 지난 한 50년 동안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맨날 베낄 게 있어. 오케이. 뭐 금융상품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뭐 온갖 서비스도 그렇고 선진국에 있는 걸 갖다가 싹 베껴서 예,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죠. 예. 그래서 우린 그것만 익숙해요. 어.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아니 왜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시작됐고 인터넷도 미국에서 시작됐고 그 짜증나. 다 우리 유튜브도 시작한 게 없어. 걔들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 저거 되겠어? 우버 저거 되겠어? 에어비앤비 되겠어? 지금 다 규제하잖아요. 다 됐잖아. 선진국에서는 왜 그게 나올까요? 선진국은 10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냐면 특히 미국 위험한 걸 해야 된다. 그래. 남들이 야, 저 되겠어 하는 걸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반반인 거예요. 혁신을 생각해 보면 오케이. 예를 들어 얘네 미국도 우버가 나왔을 때 야, 택시 업계에 충격이 크겠다. 반. 알았겠지. 예. 야, 근데 이 혁신은 지구 전체를 바꾸는 거네. 반. 그러면 이쪽을 좀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오케이. 혁신을 계속 밀어줘요. 아예 그래야 하지 나중에- 마가 아니고. 예. 여기 크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떠냐?
부작용은 안 돼. 왜? 한 번도 혁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야, 우리가 왜 넷플릭스는 없냐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갖고 되게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없냐?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남의 걸 베낄 때에는 그 부작용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것만 베낀 거죠. 근데 이제 선진국이 됐으면 우리 선진국이잖아요. 맞아요. 더군다나 디지털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맞아요. 그럼 혁신에 도전해야 되고 그 기회가 지금 제가 볼 때 메타버스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학생님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네. BAYC 그 원숭이 말고요. 우리 오징어 게임 그 히트 쳤을 때 456명의 캐릭터와 등장인물로 NFT를 했다 그래봐요. 그거 왜 안 했어? 그거 왜 안 했지? 그럼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끝났어. 대한민국이 NFT에 가장 끝내주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됐겠죠, 그죠? 교수님은 교수님 하지 말고 나와요. 나와서 창업을 해. 근데 생각해봐요. 그거를 안 했어. 안 해놓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린 넷플릭스가 없어갖고 돈을 잃고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넷플릭스에 있는 거니까 갖다 베끼자야. 아직도 우리는 있는 것만 보고 있어. 그렇죠. 새로운 걸 안 보고. 그렇죠. 이 세계관의 창조는 지금 정말 좋은 재미있는 기회가 된 건데 이 어른들의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부작용이 너무 클 거에 두려워서 혁신을 가지 못하는 이 우리의 그 개도국의 이 생각이요. 아직도 이걸 머뭇대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그쪽 센서티브로 모든 걸 보는구나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이 됐으면 새로운 일자리는 다 그렇게 만들잖아요. 맞아, 다 그렇게 만들어졌죠. 아니 한 지금까지. 10년, 2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그 많은 부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그 부를 만드는 거에 한 100년 동안 이거 좋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게 없으면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뭐야 뭐 크라이슬러 자동차로 할 수 있었겠냐고 GE로 못 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번에 정말 메타버스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맞습니다. 충분히.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좀 더 이 새로움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규제라는 것도 새로운 양상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다가오고 정착될 그 변화는 뭐 많이 일어나겠지만 정착될 문명인 건 분명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이 얼마나 지키겠어요. 그 그렇습니다. 계속 세월이 밀어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누가 좀 그 깨어난 기성세대가 많은 나라. 그래서 그런 사회가 새롭게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좀 개방적이고 좀 더 리더십을 제공해주는 나라가 앞으로 잘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지금 아주 타이밍 좋게 열어야 할 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인지해야죠. 아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어깨 뽕 들어갖고 태극기 휘날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야 그럼 선진국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특히 선진국들이 지금 추구하는 특히 미국이 추구하는 메타버스 세계관이나 디지털 세계관의 변화는 이거는 뭐 모든 인류가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야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회의 시스템, 법률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개개인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예, 거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마음 첫 문을 열게 되고 또 용기도 얻게 되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고민하면서 메타버스 NFT에 이어서 딱 보니까 웹 3.0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커뮤니티가 없으면 메타버스는 작동하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빨라. 그래갖고 CCA라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뭐냐면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그러니까 나만의 커뮤니티 찐팬 1000명을 만드는 그 방법과 구조를 제가 다 짜서 만들었어요. 전문가시니까. 내가 또 오랫동안 완전 전문가시죠. 완전 전문가잖아.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오프라인에서 되게 많은
어떤 능력치를 가졌어. 네. 그럼 디지털과 편집을 통해서 그치. 이렇게 새로운 또 것으로 길을 찾는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고.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막 강연하시면서 했던 것들이 네. 이제 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한 2, 3년 딱 하고 나니까 또 감이 딱 오시는 네. 거잖아요. 계속 이게 근데 만약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교수님의 그 어떤 새로운 프레임이잖아요. 교수님이 던져주는 건 사람에게 세상 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책을 계속 쓰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주는 그런 정확한 프레임이 없다면 그걸 기획하지 못했겠다. 그래서 요번에도 또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프레임을 가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꿈, 원하는 직업, 돈, 뭐가 됐건 좀 더 이렇게 발전된 상황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참 남들은 책 쓰느냐고 고생하지만 우리는 뭐 이거 얼마요? 이거 17,000원. 17,000원으로 정말 새로운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아, 또 오늘 여기 1시간이나 이렇게 또 이 책을 막 또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 NKYU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교수님 덕분에 제가 NKYU라는 저 새로운 또- 프레임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우리 학생 열혈 팬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팬입니다. 그래서 뭐 NKYU에서도 강의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 그러겠습니다. 구독자 NKTV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가끔씩 오셔서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서 알겠습니다. 챙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함께했습니다.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돈도 되고 미래가 되는 그런 프레임 꼭 장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이 책 네. 사인한 책을 10권 정도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 책의 제목을 맞추는 분께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1234입니다. 이 1234 네.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최재붕의 유니버스 이야기. 네. 2.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3. 최재붕의 마을버스 이야기. 4. 최재붕의 동네 버스 이야기. 자, 여러분. 너무 어렵다. 어려워. 네. 제목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는 분께 10분께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